네, 다음으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젊은 나이로 데뷔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당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당대 최초로 여성에게 정장 바지인 르스모킹을 선보이며 수많은 트렌드를 이끈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생로랑의 공동 설립자인 입생 로랑입니다. 생로랑은 1936년 프랑스 알제리 오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복잡한 종이 인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10대 초반까지는 어머니와 누이들을 위한 드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1953년 생로랑은 국제울사무국이 주관하는 젊은 패션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3개의 스케치를 제출했고 생로랑은 이 공모전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생로랑은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당시 프랑스 보그의 편집장이었던 미셀 브루누프를 만나게 됩니다. 재능 있는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잘 지원해주는 인물로 알려졌던 미셀 브루누프는 생로랑이 가지고 온 스케치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패션 디자이너가 돼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생로랑은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파리 의상조합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954년 국제울사무국 국제 콘테스트에 다시 참가하며 친구였던 페르난도 산체스와 당시 독일 출신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칼 라거펠트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생로랑은 우승 직후 몇 장의 스케치들을 미셀 브루누프에게 가져다 주었는데요. 브루누프는 크리스찬 디올이 그날 아침 자신에게 보여준 스케치와 생로랑의 스케치 사이에 밀접한 유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곧바로 생로랑과 디올을 만나게 하였으며 디올은 그 자리에서 즉시 생로랑을 고용하게 됩니다. 디올은 생로랑의 천부적인 재능을 금방 알아보긴 했으나 생로랑을 디올 하우스에서 직접적인 디자인보다는 스튜디오를 장식하고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등 일상적인 작업을 하며 디올의 밑에서 조수로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고 생로랑은 디올의 컬렉션에 대한 스케치를 본격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매 시즌이 지날 때마다 디올은 이전보다 더 많은 생로랑의 스케치들을 수용하였으며 1957년 디올은 생로랑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나의 뒤를 이을 디자이너로 생로랑을 선택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디올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생로랑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디올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맡게 됩니다. 생로랑은 1958년 봄 컬렉션을 크리스탄 디올이 재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컬렉션은 생로랑이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라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8년 가을 컬렉션에서는 그의 첫 컬렉션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혹평을 받게 되었으며 이 컬렉션은 디올에서의 마지막 컬렉션으로 남게 됩니다. 생로랑은 정신적인 회복기를 거친 후 그의 파트너이자 기업인이었던 피에르 베르제와 함께 미국의 백만장자인 마크 로비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들만의 패션하우스 입생 로랑을 시작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입생 로랑은 비즈니스룩, 남녀를 위한 사파리 재킷, 꽉 끼는 바지, 기다란 허벅지 높이 부츠, 그리고 1966년 가장 유명한 여성용 턱시도 수트인 르스모킹과 같은 패션 트렌드를 대중화시켰으며 또한 신조형주의 화가였던 포트 몬도리안의 유명한 회화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몬드리안 드레스는 패션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1967년에 생로랑은 자신의 프레타 포르테 하우스 리브 고시 라인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오뚜 쿠티르에서 기성복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패션 시장에서 좀 더 저렴하고 알맞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생로랑은 프랑스 쿠티르에서 기성복 컬렉션인 프레타 포르테 라인을 전면적으로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60년대 말 생로랑은 68 혁명을 비롯한 청년 문화에도 영감을 받기 시작했으며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지, 스카프, 셔츠로 무심한 듯 아름답게 멋을 낸 남녀 시위대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다라고 찬사를 보냈고 그의 7월 패션쇼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항의하는 의미로 올 블랙 패션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생로랑은
당시 청년들에게 저항 문화에 나름의 방식으로 지지를 보냈으며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인물로 평가받게 됩니다. 생로랑은 1983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단독 전시회를 개최한 최초의 살아있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샤넬을 혁신시키는 라거펠트와 비교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32년이 지난 후 이 시기의 컬렉션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개막식에서 선보인 패션쇼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비교되면서 재조명되었고 1999년 오토쿠티르 컬렉션에서 레티시아가 카스티아가 선보인 여름 신부 드레스의 대단한 드레스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생로랑은 2002년에 은퇴 후 운동 생활을 하며 말년을 보냈고 생로랑은 2008년 6월 파리에서 그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입생로랑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자유를 표현한 디자이너입니다. 1961년 파리에서 시작된 작은 아틀리에는 이제 전 세계인이 감각을 이끄는 이름이 되었고 클래식과 현대, 남성과 여성, 전통과 실험 사이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추구해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아함, 지금까지 인물 로그 생로랑이었습니다.